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사흘째입니다. 하루 사망자도 계속 두 자릿수입니다. 어제 서울에 이어 오늘 경기도에서 3명, 그리고 충북에서 1명을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7명이 병상을 기다리다가 숨졌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하루빨리 백신을 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오늘 다시 백신 수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최승훈 기자입니다. 정부는 우선 화이자와 얀센 두 제약회사와 올해 안에 계약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매 확약서만 주고받았습니다. 모두 1,400만 명분입니다. 추가로 저희가 발표했던 모더나 사의 경우에는 1월 달 체결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0만 명분입니다. 이미 계약을 끝낸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예정대로 내년 2, 3월 국내로 들여옵니다. 계획대로면 우리 정부는 해외 제약사에서 모두 3,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게 됩니다. 국제기구인 코박스 퍼실리티와도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사노피 GSK 백신 1,000만 명분을 받기 위해 협의 중입니다. 4,400만 명분 이상 들어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 모더나와는 백신을 더 받을 수 있게 협의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제약회사와 협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노바백스와 구매 협상 관련한 협상을 정부 대표단이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물량이 어느 정도 도입될 수 있을지 여부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노바백스는 국내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와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는 국산 백신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접종은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의료진 등 필수 인력부터 시작됩니다. 약 3,6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70%입니다. 정부는 내년 11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보통 11월 정도에 시작되는데 가급적이면 그 이전까지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소아청소년과 임신부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됐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접종은 우선 접종 대상이 모두 끝난 뒤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백신 정식 허가 신청 전에 하는 사전 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도 지난 10월 사전 검토를 신청해 심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이한주 기자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발표와는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네, 지난 8일 내놨던 것과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모더나의 경우 올해 안까지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계약은 내년 1월 안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바백스와는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고 있겠다고 했는데 언제, 얼마나 들여올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보면 계약이 끝난 아스트라제네카를 빼면 나머지는 계약 시기만 확정된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백신은 언제부터 맞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는 발표 때 내년 2, 3분기에 의료진 등 우선 접종 대상부터 접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해 급하게 내년 2, 3월에 백신을 들여와서 일정에 따라 접종하는 걸로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럼 일반 국민들이 백신을 맞는 건 더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6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우선 접종 대상자가 접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은 그 다음입니다. 네, 백신 접종을 좀 더 앞당길 방법은 없습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의료뿐만이 아니라 외교 라인까지 동원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도 내년 1분기까지는 백신 없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한주 기자였습니다. 일본은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심각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만큼은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가 오늘 일본 정부에 백신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일본에서 화이자가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1억 2천만 회분, 6천만 명이 사용할 분량에 대해서입니다. 일본 정부는 최우선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安全性、有効性などにかかるデータと最新の科学知見に基づき、承認申請があった場合には有効性、安全性などをしっかり確認の上、承認することとしている。 화이자는 일본 정부에
해외 승인 결과 등을 고려한 특례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보통 1년 정도 걸리는 심사를 서둘러 달라고 한 겁니다. 이 경우 내년 2월쯤에는 일본에서도 일반인 대규모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르면 올해 안에 접종이 시작될 거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앞서 코로나19 치료약인 렘데시빌은 신청 후 사흘 만에 승인됐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이처럼 백신 공급에 속도를 낸 건 내년 도쿄올림픽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부터 보건당국의 전담팀을 구성해 해외 제약사들과 접촉했습니다. 来年前半までに全国民に提供できる数量を確保することを目指し、国内産、国外産の別を問わず、供給契約の締結を順次進めてまいります。 현재 일본이 확보한 백신은 모두 2억 9천만 회분입니다. 1억 2천만 전 국민이 접종하고도 남는 양입니다. 백신을 저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도 10,000대 이상 확보해뒀습니다. 하지만 감염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3,200명 넘게 나왔고 이달에만 500명 넘게 숨졌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병상을 기다리다가 숨진 사람이 벌써 7명째입니다. 서울에 이어 오늘은 경기도와 충북 등에서 병상 부족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11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128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 병상으로 옮겨진 건 30명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요양병원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병상을 마련해달라고 했지만 자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3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80대에서 90대입니다. 아직도 89명이나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일부는 상태가 심각합니다. 경기도 이제 전체적으로 병상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병상 배정 요청을 했는데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충북 괴산에서도 입원을 기다리던 50대 환자가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사흘 동안 기다렸지만 병상이 없었습니다. 숨지기 하루 전에 담당 보건소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다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2번이나 요청을 했지만 병상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인력도 늘리고 시스템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병상을 기다리는 확진자는 서울시에서만 580명입니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4개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도 568개 중 45개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민간병원 참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다음 주부터 별관 3층을 코로나 병동으로 바꿉니다. 중환자 병상 10개를 포함해 20개 병상이 생깁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2%만 잡아도 20명 이상의 중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병원, 특히 상급 종합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만이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이 됐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병상 부족은 이미 정부가 충분히 예측했던 문제였습니다. 근거도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3차 유행이 오면 병상이 부족할 수 있다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보고서가 이미 넉 달 전에 청와대에 전달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왜 병상이 확보가 안 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작성자들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의 보고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특히 3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하자며 지난 8월 만든 겁니다. 의료 전문가 60여 명이 참여했고 정책 분야 컨트롤 타워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K방역 모델의 한계로 병상을 포함한 의료 자원에 대한 동원 시나리오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규모 환자 발생 시 중환자 병상이 지역별로 부족해질 수 있다는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민간병원의 병상 지원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비전문가가 결정을 내리고 있고 참여에 대한 보상도 충분치 않아 어렵다는 진단도 첨부해뒀습니다. 결국 이들 문제를 풀면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길을 보여준 셈입니다.
기획위는 이어 이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에서 어느 정도의 병상을 동원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도 단계별로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이 제안은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작성자들은 주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3차 유행이 수도권을 덮쳤고 어제 기준 코로나 중증 환자용 병상은 전국에 41개만 남은 상태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병상 확보 제한이 반영이 안 되면서 환자가 쏟아지면 생활치료센터만 늘리는 안일한 대응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도 국립중앙의료원에 코로나 병상 30개를 더 만드는데 50억 원 정도만 들어간 걸로 안다며 예산을 미리만 투입했어도 지금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JTBC에 청와대엔 많은 보고서가 올라온다며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이 보고서를 취재한 정치팀의 박유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청와대까지 올라갔는데 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네, 일단 김상조 실장은 보고를 받은 뒤에 감염병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냐, 또 예산 반영도 거의 끝났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게 복수의 참석자들의 얘기입니다. 네, 물론 이 부분은 김상조 실장의 입장도 들어봐야겠지만 일단 기존 대응 체계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고서는 K방역의 한계도 지적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병상 확보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 이것도 K방역의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네, 반영이 안 된 걸 놓고 보고서를 쓴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단 자신들은 이렇게 경보음을 계속 울렸는데 정부가 당시까지의 방역 성과만 믿고 3차 대유행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쉽게 말해 K방역의 성과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겨울 대규모 확산을 준비할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앞서 전해드린 백신 문제와 맥락상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 정부와 여당의 관심은 이른바 K치료제 개발 쪽에 더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지난달 여당 지도부가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 회장을 국회로 불러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바로 다음 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인사를 만나서 치료제 개발을 독려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예. 이런 배경에는 K방역의 성과를 K치료제 개발로 이어가겠다는 현재 여권의 목표 의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는 이른바 사망하는 사태 논란으로 코로나 백신은 안전성 확인이 우선이라는 방침까지 더해지면서 해외 백신 확보 여부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뒤로 밀리는 이슈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 해외 제약사들의 연구가 급물살을 탔고 갑자기 백신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판세를 바꿀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떠올라 버린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유미 기자였습니다. 시민들이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고 있을 때 정치권에선 선거를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야당이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맞춰 정부가 백신을 공급할 거란 소문이 있다고 굳이 알린 겁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전국 곳곳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지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들은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독감 백신을 전수조사하고 접종 중단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권했지만 안전성 확보가 먼저라며 접종 중단을 촉구한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이 해외에서 대세로 떠오르자 당의 입장은 백신이 먼저로 바뀌었습니다.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한 현재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국민이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전성 문제를 따지는 건 이미 확보한 백신에 대해서입니다. 왜 선진국이 승인도 하지 않은 면역률이 낮은 이런 백신을 우리 국민들에게 실험하려고 하는지 다. 소문을 전하는 것처럼 백신과 관련한 불안감을 키우기도 합니다. 코로나 백신이나 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재보선에 맞췄다는 소문이 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길 갖다 바랍니다. 앞서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회사 화이자가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해 백신 개발 발표를 늦췄다고 주장했다 비판을 산 바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보셨듯이 미국 또 영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부작용이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독감 백신 때 부작용 얘기들이 나왔었죠. 어느 정도까지면 괜찮다 하는 기준이 있는지 여러 궁금한 점들을 윤영탁 기자가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피로감과 두통, 지금까지 나온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입니다. 특히 전신 알레르기 증상인 아나필락시스는 심하면 죽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 식약처 승인을 받은 백신은 없습니다. 이 백신들 국내 도입이 가능할까? 백신이나 신약이 개발될 때 임상시험을 거칩니다. 이때 참가자들에게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일주일에서 6개월까지 안전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백신으로 특정 질병이 강화되면 1년 혹은 개발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임상시험 통과 후엔 특정 지표로 부작용을 평가하진 않습니다. 치명적인 결함은 걸러진다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부작용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식약처는 사회적 이득이 평가의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상황에 따라 잣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야 돼요. 이런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시판을 못할 정도의 부작용이냐 받아야지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유럽과 미국에서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접종을 이어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몇천 명씩 지금 죽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부작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테스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입을 위한 승인 과정에서 지금까지 나온 백신 해외 부작용 사례는 모두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후 접종 과정에서 부작용 사례가 나오거나 유통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전문가 기구가 소집돼 접종 중단이나 회수 등의 조치를 내립니다. 질병관리청과 식약처가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